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KB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현재 금융 지주회사를 포함해서 금융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신한지주가 항상 대장주였는데요. 역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대장주가 바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사실 금융 쪽에는 워낙 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주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여러 가지로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약이 좀 생기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의 이제 좀 시기가 잘 헤쳐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 금융 쪽에 보면은 거의 이제 은행주들이었지 않습니까? KB금융도 과거에는 이제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이렇게 거대한 등치를 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로 국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회사들,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죠. 심지어는 부동산 신탁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꾸준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안정적이죠. 이 금융지주사들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캐피탈 그런 것들 또 부동산 투자 신탁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예대 마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예금과 대출의 어떤 그런 마진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이 흐름이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 쪽이나 은행 이쪽에 또 심지어는 보험 이쪽까지 계속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그런 상승, 성장세를 보이는 흐름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불안한 면도 있죠. 왜냐면은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대출이자가 더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실적이 향상되겠지만은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금리가 얼마나 인상 속도가 빨라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금융 쪽 특히 은행이나 이쪽들의 어떤 약간 부실에 대한 그런 부담도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환경, 금리가 인상되는 환경 자체는 금융이나 은행, 보험 이쪽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수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지주고요. 보시면은 역시 국민연금 금이 최대주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요, 역시 흐름 자체가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흐름이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떤 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증권, 생명보험, 자산운용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까지 이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가총액이 23조 정도 되죠. 외국인 지분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평택촌놈 기술특화 적정주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93,100원이 나오죠. 현재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000원인데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한풀 꺾였어요. 다. 자, 이 흐름을 보면은, 자, 금융업종의 흐름을 보실까요? 금융업종의 흐름을 보면 역시 뭐 KB금융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부터 계속 상승하다 꺾였어요. 자, KB금융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예,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과거에는 신한지주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신한지주는 그 2009년에 자, 얼마였습니까? 2만원에서 지금 55,000원까지 상승했죠. KB금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저점이 21,000원에서 61,900원, 7만원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가의 상승폭이 어떤 그 대장주의 명암을 갈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은행주들은 조금 더 약하죠. 자, 우리은행은 어떤 그 뭐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은행, 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금융업종의 이 KB금융이나 이쪽의 상승세보다는 약하죠. KB금융은 뭐 27,000원에서 69,000원까지 갔으니까요. 자, 신한지주도 한번 보실까요? 신한지주 36,000원에서 55,000원. 꾸준히 무거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금융지주사들의 안정적인 흐름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역시 좀 그 덩치가 큰 이런 금융지주사들이 또 접근하기가 더 용이했겠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탔을 때는 계속해서 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은 자, 1월 이후에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보다도 훨씬 약한 흐름이죠. 이런 것들은 지수를 따라서 간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수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는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어떤 수급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긴 조금 어려운 흐름이고요. 지수가 꺾이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금융업종은 역시 그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크게 이렇게 다운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다만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기에는 상당한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기업의 흐름이나 주가의 흐름이나 어떤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계대출이 어떤 그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그 자회사들의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정말 큰 걱정까지는 아직까지는 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 경기 동향 그리고 또 가계대출의 어떤 그 부실의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반등 자체를 단기 반등 정도로만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꺾였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지수 흐름에서는 이런 우량주들은 역시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KB금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이다.
뭐 그런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겠지만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면은 무리가 없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KB금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